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드디어 포인터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총 전체는 4장이에요. 4장. 그리고 1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4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시연을 공부할 때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가 변수인 거, 그 다음에 포인터 크기, 그 다음에 스택의 이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4강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1강 자료형하고 메모리에 대한 이해 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이에요. 이제 자료형이 어떻게 큰지 이거는 복습 차원이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를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CPU랑 메모리랑 하드디스크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32비트, 64비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뭔지 이 얘기를 할 거고, 포인터는 이제 변수인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잠깐 짚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보시죠. 이거는 이제 복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익히 해봤던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 공부, 시연어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내용이죠. 자, 캐릭터가 몇 바이트인가요? 캐릭터. 기억이 나세요? 캐릭터 1바이트예요. 자, 소트는 2바이트이고요. 인티저는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롱은요? 예, 롱도 4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잘 쓰지는 않지만, 롱롱이라는 자료형이 하나 또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8바이트입니다. 8바이트. 그 다음에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 있죠? 플롯은 4바이트. 그 다음에 더블은 8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실수형을 처리할 때 롱 더블을 쓰는데 이거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컴파일러는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쓰면 그냥 8바이트라고 나올 거고요. 어떤 거는 뭐 12바이트, 어떤 건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8 이상입니다. 8 이상. 자, 요거는 나중에 추가된 자료형이에요. 그 다음에 롱롱도 나중에 추가된 자료형이에요. 자, 요 세 개는 뭐를 나타내냐면 실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죠. 그 다음에 sort, integer, long, 롱롱 이게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인데 문자도 결국은 정수 자료형하고 같아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냥 우리가 A 이러면 이거는 문자 자료형, 캐릭터 자료형 1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자료형이 sort, integer, long, 롱롱 이렇게 4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40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인티저 자료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티저 자료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2.56이라고 하는 실수 데이터를 쓰면 뭘로 인식을 할까요? 예, 이거는 얼른 생각할 땐 플롯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8바이트짜리 더블 자료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자 1바이트이고 이거는 4바이트이고 이거는 자 8바이트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한번 복습해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 시작을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메모리를 이해를 하고 포인터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날수록 아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U랑 메모리랑 하드디스크 이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게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얘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명령어를 처리를 하는 애예요. CPU라고 하는 장치가. 그 다음에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RA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그 다음에 주 기억 장치입니다. 이게 자, 주 기억 장치가 RAM입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나 SSD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자 보조기억 장치입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예요.
자, 봐보세요. 내가 그 컴퓨터에다가 엑셀을 설치를 했습니다. 엑셀을 설치를 하면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어디에 복사가 되는 거냐면 여기 하드디스크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나 SSD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물론 속도가 SSD가 훨씬 빠르기는 하죠. 그러나 보조기억장치로서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하드디스크 여기에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CPU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excel.exe를 실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excel.exe를 실행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CPU에서 바로 어디로? 여기로 접근을 할 수 있냐 이겁니다. 보조기억 장치로. 이거 안 됩니다. CPU에서 바로 보조기억 장치로 접근할 수 없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로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즉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걸 메모리로 가지고 와야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U는 메모리랑 이렇게 통신이 됩니다. CPU랑 메모리랑 이렇게 통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랑 보조기억 장치랑 이렇게 통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가는데 데이터가 메모리에 있어요. 메모리에서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다른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그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가 쉽냐면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드디스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메모리 얘기하는 거는 주기억장치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CPU랑 바로 통신할 수 있는 이 메모리를 얘기한다. 램, 주기억장치.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약자예요. 즉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냐면 작업 테이블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텍스트 데이터든 동영상 데이터든 또는 이미지 그림 데이터든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HTML 데이터든 어떤 거든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그 내용을 메모리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상태에서나 또는 웹상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나 있는 상태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메모리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이 메모리가 그러니까 작업 테이블로서 크면 클수록 유리하겠죠. 요즘엔 4기가, 8기가, 많이 다른 사람은 16기가, 32기까지 달아서 쓰는 사람들도 있대요, 보니까. 어쨌든 이 메모리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갈 때, 메모리 얘기를 하면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자, CPU랑 뭐랑 하드디스크랑 통신할 수 있는 선이 없다. 하드디스크랑 메모리랑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CPU랑 메모리랑 통신을 한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봐보세요. 버스가 있습니다, 여기. 자, 20인승이 있어요, 20인승. 자, 22인승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자, 우리 반 학생이 단체로 부산 수학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부산 수학여행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반 학생은 40명입니다, 40명. 40명인데, 자, 이 버스는 20인승이에요. 이 학교에 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차를 외부에서 빌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40명인데 버스는 20인승이에요. 그러면 이 버스가 얼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또 와야겠죠. 20명을 데려다 놓고 이 차가 다시 서울에 와서 20명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겠죠. 즉 40명이 부산으로 이동을 하려면 버스가 2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이 버스가 40인승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방에 갈 수 있죠. 한 번에 그냥 40명을 다 태우고 부산에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한 번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20개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거는 40개일 수가 있을 수 있을 때 20개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건 이걸 2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겠죠. 어떤 개념 이해되시죠? 고속도로에서도 여러분 자 여기 2차선이 있고 이게 4차선이 있을 수 있죠. 이만큼 큰. 그러면 이 교통량이 얼마나 왕복할 수 있는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자, 그 생각을 한번 하십시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비트다.
64비트다. 물론 예전에는 16비트, 그 이전에는 8비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8비트 컴퓨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요즘에는 32비트 아니면 64비트, 대부분 64비트를 쓰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32비트, 64비트 하는데 이럴 때 얘기하는 32비트라는 게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3 플러스 2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3과 2를 더해란 뜻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냐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거냐면, 자, 봐보세요. 지금 이 그려놓은 건 이거는 뭐냐면 CPU예요. 중앙처리장치요. CPU입니다. CPU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3하고 2를 더해요. 3하고 2를 더해서 5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연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3하고 2를 더해서 5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요 하나 크기가, 요 덩어리 하나의 크기가 만약에 숫자를 이렇게밖에 저장을 못해요. 2의 4승까지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의 4승이면 얼마인가요? 16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0부터 15 사이의 값만 처리할 수 있는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 하나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0부터서 15까지예요. 그러면 자 3 더하기 2는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자 60 플러스 75라고 내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60을 여기다가 담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60을 여기다가 담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 하나의 크기는 2의 4승 16개까지만 저장할 수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개를 연결해서 쓰면은 자 2의 8승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256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요거를 두 개를 연결해서 쓰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두 번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자, 보세요. 우리가 요거 하나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레지스터라고 그럽니다. 자, 이 레지스터의 크기가 32비트면 32비트 컴퓨터, 64비트면 64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인티저 A 20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티저가 몇 바이트인가요? 4바이트이죠. 4바이트. 자, 4바이트이죠. 그러면 옛날에 한번 다 뒤집어 보세요. 자, 1바이트는 2의 8승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2바이트는 2의 16승이고 4바이트는 2의 32승이에요. 요게 4바이트예요. 2의 32승. 요거랑 저 32비트랑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2의 32승이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이거는 256이고 얘는 6536이고 얘는 42억 9천이었어요. 대략 43억이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해볼게요. 이 레지스터 하나의 크기가 32비트라고 한다면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값의 범위가 요만큼이라는 뜻이에요. 즉 42억 9천만까지는 한 방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얘도 한 방에 안 되겠죠. 두 개 합쳐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4비트면요. 자, 64비트란 얘기는 2의 64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1844, 여러분 경이에요. 경.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정수로. 1844 경. 엄청난 큰 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아까 버스 얘기를 했었죠. 버스. 자, 버스가 한 번에 20명씩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한 번에 20명씩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40명씩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속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성능의 차이가 나죠. 효율성이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 상황에서 보세요. 요 하나의 크기가 32비트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거를 32비트 컴퓨터, 이게 64비트다. 그러면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비트 컴퓨터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4바이트씩 처리하는 겁니다. 즉 32비트 단위로. 가장 효율적인 거는 4바이트짜리 데이터가 들어오면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적절한 크기거든요. 아시겠죠? 데이터 하나를 처리를 할 때 얼마나 크기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언제? 한 번에.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비트, 64비트 이거는.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CPU 안에 있는 임시기억 공간이에요. CPU 안에는 각 레지스터들이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컴퓨터를 전공하시게 되면 나중에 가셔서 전공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과목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깊게 하드웨어를 다루거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 수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32비트가 뭔지 64비트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메모리는 예를 들어서 4기가야 또는 8기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메모리는 다시 말해서 작업 테이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작업 테이블을 컴퓨터가 쓸 때는 그냥 하나로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재 창고가 있어요. 자재 창고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컴퓨터 조립 가게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컴퓨터 조립 가게를 하면은 CPU만 쌓아놓는 것도 있을 거고 메인보드만 쌓아놓는 데도 있을 거고 키보드만 쌓아놓는 데도 있을 거고 또 하드디스크만 쌓아놓는 데도 있겠죠. 이렇게 다. 근데 좀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이거 물건을 갖다가 막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무데나 막 쌓아놨다가 나중에 찾아서 쓰려고 그러면 되게 고생을 하겠죠.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장 공간을 파일을 딱 짜서 구역을 딱딱 나눠서 차곡차곡 딱 써놓죠.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거기다 이름까지 써놓으면 더 좋죠. 여러분 도서관을 생각을 해보세요. 도서관 가면 큰 서점에 가면 코너별로 책이 분류되어 있죠. 예, 경제, 경영, 그죠? 예, 무슨 재테크, 그다음에 컴퓨터, 그다음에 무슨 공학 이렇게 나눠져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컴퓨터도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역을 크게 우리 C 언어 공부하는 초급자 수준에서 이해할 거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이 과목 전체까지 끝날 때까지 다 가면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 요걸 상상하실 수 있으면 되세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 그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는 뭘 저장을 할 거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에는 스택에는 뭘 저장을 할 거냐면 지역 변수 여기다 저장할 겁니다. 스택에는 지역 변수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함수 호출하면 값이 넘어가는데 그걸 저장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죠. 자, 스택에는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스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힙 영역에는 뭐가 저장이 될 거냐면 이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메모리를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때 할당해서 쓰는 걸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영역이 힙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영역은 자, 지역 변수의 반대가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 다른 말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정확한 같은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자동 변수의 반대 정적 변수라고 합니다. 정적 변수. 그 다음에 자, 상수 이런 데이터들이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 메모리 번지수까지 구분을 해서 어디에 출력이 되는지 번지수가 어떻게 다른지 다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C 언어에서 절차 지향적인 언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덩어리 자체가 함수이고 그 함수가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야 됩니다. 즉, 그 함수 덩어리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되는데 그때 그 함수 코드가 올라가는 영역이 어디냐면 코드 세그먼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메모리는 크게 어떻게 분리를 해서 쓴다? 스택, 힙, 데이터, 코드 세그먼트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다시 등장을 해요. C 언어에서 포인터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이 메모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를 쓰는 단위, 그 다음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봐보세요. 이 메모리가 자 잘라져 있는데 요 하나의 크기 요거 있죠.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의 크기. 메모리는 요 하나의 크기를 우리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메모리 하나의 크기는 1바이트예요. 아시겠죠?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입니다. 바이트. 그러니까 자, 인티저 A 하면 인티저가 4바이트이죠. 그럼 이거 4칸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4개.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메모리는 번지수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32비트 컴퓨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까 32비트와 64비트 얘기해드렸잖아요. 그것만 확장시켜 주시면 돼요. 그것만. 자, 메모리는 번지수가 자, 0번지서부터 F가 8개입니다. 자, 이거는 16진수 표기예요. 16진수 표기인데 F가 8개면 얼마냐면 그냥 10진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42억 9천만이에요. 즉 기억나세요? 42억 9천만? 무슨 숫자? 4바이트. 2의 32승 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4바이트 단위에서는 다시요.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번지수로. 그리고 그거는 메모리 번지수는 표현을 0x 그래갖고 16진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이 나시죠? 자, 10진수는 0부터 9까지 표현하는 게 10진수이고 그 다음에 0부터 7까지 표현하면은 8진수, 8진법이죠. 그 다음에 16진수는 0부터 9까지 하고 A, B, C, D, E, F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한 게 16진수잖아요. 그리고 이 F가 10진수로 15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메모리는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선언을 했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캐릭터가 있고 인티저가 있고 더블이 있어요. 오, 여기 D가 하나가 들어있네요. D는 없습니다. 띄어져 있어요. D가 띄어져 있어요. 자,
이 덩어리 하나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바이트. 요 하나는 1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하나는 1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 캐릭터는 1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이죠. 기억이 나죠? 그러면 자, 봐보세요. 캐릭터니까 1바이트 요만큼 쓰겠네요. 맞죠?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A예요. A. 그 다음에 인티저니까 4개죠. 4개.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거 이름은 뭐다? B예요. 자, 그 다음에 더블이니까 8칸이겠네요. 제가 미리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얘 이름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 A에 지금 뭐 들어있어요? 문자 달러 들어있죠. 그 다음에 B에는 여기에는 20이라고 하는 값 들어있죠. 그 다음에 B에는 20 들어있고 D에는 4.56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8칸을 확보하고서 4.56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한다? 8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바이트. 자, 메모리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 메모리 사이즈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연산자? 그게 사이즈 오브예요. 자, 사이즈 오브 예를 들어서 A 그럼 얘는 뭘 가져다 주냐면 여기 1 메모리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 사이즈 오브 B 이러면 얘는 2를 가져다 주고 얘는 4를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얘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얘는 8을 가져다 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네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번지수예요. 아까 여기 하나하나 덩어리가 번지라고 그랬죠. 번지. 0번지서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C 언어에서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자,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100번지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는 101번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102번지, 여기는 103번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맞죠? 메모리 번지수는 1씩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메모리 번지수는 아까 뭘로 표현이 된다? 예. 자, 메모리 번지는 자, 16진수 표기예요. 아시겠어요? 16진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16진수로 표기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어려우니 그냥 10진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16진수라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고문을 주는 것 같으니까 제가 번지는 그냥 10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16진수 표기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4칸입니다. 자, B는 지금 몇 칸을 쓰고 있다고요? 4칸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여기 100번지에 해당하는 거 여기 4칸인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B의 시작 번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A의 시작 주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공간의 이름은 D죠? D죠, D. 그러니까 여기는 D의 시작 주소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걸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D의 시작 주소. 다른 말로 시작 번지. 시작 주소와 번지 같은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표현을 할 때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그 메모리 공간을 표현하는 단위는 1바이트, 바이트 단위이고 그 변수가 가장 시작되는 첫 번째 번지수를 우리는 시작 번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표시를 할 거예요. 앰퍼샌드를 붙여서. 그리고
이 앰퍼샌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앰퍼샌드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쓸게요. 이 앰퍼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번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번지 연산자. 번지나 주소나 같은 말이에요. 주소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앰퍼샌드라고 읽고요. 얘는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되게 앞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약속입니다. 그냥 약속. 뭘 이해를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누가 어떤 규칙을 정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자, 뭐다? 캐릭터, 인티저, 더블 이 자료형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 크기는 C 언어와 컴퓨터와 우리 사용자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 내 맘대로 캐릭터는 나는 왜 1해야 되는데 난 3 할 거야.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내가 변수를 선언한다는 건 메모리의 특별한 공간에다가 위치를 할당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게 얼마만큼 큰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게 뭐다? 사이즈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사이즈 오브를 활용을 하면 지금 메모리를 몇 바이트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번지수를 나타낼 때 앰퍼샌드 D 그러면 D의 시작 주소를 의미를 해요. 여기가 몇 번지인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메모리는 정확하게 일식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컴퓨터 특히 C 언어에서 이 포인터를 이해해 나가는 데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갑니다. 자,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자료형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메모리 크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메모리 크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는 CPU 안에 있는 임시격 장소가 뭐다? 레지스터다. CPU 안에 있는 임시격 장소를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그러고, 그 레지스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우리는 32비트, 16비트,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비트 컴퓨터의 주소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자 0부터서 F8개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 메모리 주소는 16진수 표기라고 그랬어요. 16진수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x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 우리가 %d 그러면 이거는 10진수 데시말 형태죠. 이러면 unsigned죠. 그 다음에 주소를 출력할 때는 %p 포인터 이렇게 써요. 그러면 0x 형태 16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u나 그냥 d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눈에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10진수가 눈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진수로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16진수 표기다. 자, 메모리 주격장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램은 뭐다? 작업 테이블이다. 이 작업 테이블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인티저 A에서 %A는 A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A의 시작 주소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시작 주소. %는 뭐다? 주소 연산자, 번지 연산자다.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얘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핵심은 뭐다? 자료형, 우리가 처음에 C 언어 공부할 때 자료형 인티저는 몇 바이트, 캐릭터는 몇 바이트, 더블은 몇 바이트, 이거 복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다음에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16비트, 32비트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주소 범위는 0부터 42억 9천만 번지까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램 다 같은 말이에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거는 작업 테이블이다. 주소는 16진수로 표기가 될 것이고 %p다. 주소 표기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앰퍼샌드는 뭐다? 주소를 나타내는 번지 연산자, 주소 연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2강에서 포인트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